오늘도 추세선을 활용해 차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주봉입니다. 식량 관련주 또한 전쟁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유럽의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올해도 파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곡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올해 식량 관련주 또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크게 한번 이슈를 탈 종목입니다. 상장 초기부터 주가의 흐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1차 상승이 있었네요.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2차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시 또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3차 상승이 있었고 다시 바닥에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합권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감지되는 것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3중 바닥이 보입니다. 저점이 올라가는 것도 보입니다. 3중 바닥은 힘을 모은다는 뜻이고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한다는 것은 추세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장 초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장 초기에 저렇게 파동을 그리며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은 것입니다. 1차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1차 상승 후에 1차 하락 구간에서 힘을 모아 2차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2차 하락 구간에서 힘을 모아 3차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다시 힘을 모으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할 때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 제가 피보나치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0.618선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0.5선을 적정주가라고 한다면 한참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 끝에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평선들이 수렴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정배열 상태는 아닙니다. 이평선이 밀집되고 정배열로 정립되는 지점에서 폭발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캔들들이 변동회기선 위로 확실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타점은 좀 다르겠지만 주가의 전체 흐름상 주봉상에서는 좋은 타점입니다. 게다가 삼각수렴까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수렴 후에 폭발되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도 삼각수렴이 있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복사 붙여넣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그 앞에도 삼각수렴이 있었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이 끝나는 자리가 아주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 삼각수렴이 보이면 추세선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꼭지점이 형성되고 두 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시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동에너지 법칙에 따라 파동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수치값만 남겨두고 다른 선들은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것이 1차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 크기 그대로 중심선 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중심선 아래에서 발생한 파동의 크기가 동일하게 중심선 위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파동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역시 중심선 위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발생한 크기만큼 딱 그만큼 위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파동의 크기를 중심선 위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최근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제 중심선 위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만큼 먹을 자리가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하다가 중심선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앞서 설명했듯 전쟁 상황에 따른 시황 덕에 식량 관련주인 이 주식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래 보조 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격 차트에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저 빨간 선이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 저항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제가 저 저항 라인이 형성되는 지점에서 발생한 거래량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 저항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합니다. 반증해서 저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어집니다. 한편 저 저항 라인까지 도달하는 과정에는 뚜렷한 저항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차트를 매물대 차트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대로 저항 라인에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할 때 반드시 매물대 저항 라인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멘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식량 관련주들이 올해 얼마만큼 시장에서 부각되어지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섹터가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 그 모멘텀의 강도를 가지고 저 매물대 라인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은 차트 분석과 동시에 시황에 따른 모멘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거래 대금상이 지표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의 수급, 즉 돈이 많이 쏠리는지 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동안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종목들 순위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5위가 제약바이오입니다. 6위가 자동차입니다. 7위가 전선 혹은 전력 관련주입니다. 8위가 AI 관련주입니다. 9위가 바이오입니다. 10위가 전력기기 관련주입니다. 11위가 엔터주입니다. 12위가 금융주입니다. 13위가 자동차, 14위가 철강, 15위가 바이오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식량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 저항 라인을 뚫기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최대한 단순화해서 차트상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꾸준히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지표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제 강의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지론이 할 수 있는 한 주식 투자는
심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플함을 얻기까지 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기초 자료들이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차트상 타점을 탁탁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시장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을 고른다. 순환매라는 개념에서 시황에 따라 각광을 받는 섹터에 집중을 한다. 아직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는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다. 시세가 한번 나왔다면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는다. 이런 개념이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서 전력기기 관련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관련주들이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기본으로 깔고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이 식량 관련주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하마스 지도자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랍권의 반이스라엘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전쟁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식량 관련주들이 핫 이슈로 부각되어질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이 종목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물대 저항 라인은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저항 라인까지 대략 15%는 먹을 자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노립니다. 다음 저항 라인까지 공간이 비어있는 종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틈새를 노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RSI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중심선을 통과했습니다. 추세선이 살짝 꺾이기는 했으나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조지표에서는 검은색 중심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도 RMI처럼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지점이 황금 타점이 됩니다. 지금이 기가 막힌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구간에서 황금 타점에서 이 지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서 추세선이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이 황금 타점이 됩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3개나 보입니다.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봉상 좋은 자리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최근 부분만 당겨서 보겠습니다. 일단 보조지표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지표를 복잡하게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똘똘한 놈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차원에서 쓰는 것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BWI란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의 이격 관계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거래량 지표에 제가 첨가해 놓은 검은색 볼펜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저 보조지표가 제시하는 타점들입니다. 볼펜의 이격이 좁아졌다가 벌어지는 타이밍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좋은 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보조지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200봉 정도에 맞추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차트 분석을 가장 간명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최초로 발생한 지점을 먼저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다시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자리가 본격적인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이제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관찰한 대로 지금 3중 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두 선이 꼭지점에서 만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평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241선 위에 있다가 241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 121선이 241선 위로 달라붙는 지점에서 캔들이 돌파가 나오면 대세 변곡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평선으로 봐도 아직 타점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엠벨선과 21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 원 3개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타점이 좋은 타점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밑에 엠벨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21선 매매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밑에서 엠벨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차트 끝에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선이 깨지고 동시에 엠벨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서 좋은 타점들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은 골파기 지점입니다. 공중부양선 골파기 지점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타점은 61선 돌파 자리입니다. 61선의 하락 각도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세 번째 타점도 골파기 지점입니다. 저렇게 골파기가 미세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파기는 골파기입니다. 골파기는 진리입니다. 반딧대거지가 계속 등장하다가 등장이 멈춘 지점을 찾아도 됩니다. 괌에도 구간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상승 중간에 까누니 타점도 등장합니다. 이제 수면 위로 캔들들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혹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골파기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좋은 자리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중 바닥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고 있고 삼각수렴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에서 타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황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쟁 상황과 더불어 식량 관련 이슈가 한번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망설이지 말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램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형식 가격, 방리액 및 기타 IT 분야 화학 소재 등 전방 산업별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케미컬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LCD, OLED, 2차 전지, 태양전지 분야의 화학약품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공정용 케미칼 재료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 17건, 해외 특허 4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 중입니다. 최근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이는 유리기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가 지난해 TGV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인 글라스올 식각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되며 유리기판 관련주로 묶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 종목이 얼마나 유리기판과 관련이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고 대충 눈치를 챌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력이 핸들링을 시작했다는 것은 곧 이 주식을 고점까지 부양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력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아 세력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생리에 맞는 매매법입니다.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 등은 두 번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0.618 구간 밑에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란 뜻입니다. 거의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였습니다. 하락 추세가 끝이 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평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역배열 상태입니다. 이평선들의 이격이 줄어들고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이 황금 타점이 됩니다.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주는 캔들이 나온다면 몰빵을 해야 합니다. 친구들한테 존나 구라쳐서 돈 빌려서라도 몰빵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저도 모르게 아재 개그가 나왔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지금 진입 타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볼벤 천정을 뚫을 만큼의 거래량입니다. 세력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진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면서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결국은 단기 최고점까지 치고 갈 것입니다. 제가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시드를 나누어
이런 종목에 적당하게 던져놓고 한 두세 달 후에 꺼내볼 것 같습니다. 이제 RSI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선이 하방으로 꺾였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중심선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가 아직 계속된다는 증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두 개나 보입니다.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타점입니다. 이제 대칭 이론으로 파동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발생한 파동 에너지의 진폭입니다. 이를 그대로 중심선 위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대칭 이론이면서 파동 에너지 이론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의 파동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발생한 파동의 크기입니다. 중심선 위의 파동의 크기입니다. 정확합니다. 위에 꼬리가 더 나온 것은 기간값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파동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심선 아래에서 나온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중심선 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심선을 돌파한다면 예상되는 상승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러한 파동 에너지 값을 계산하면 정확히 매도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파동 에너지 이론은 익숙하지 않으니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꾸 눈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세력주입니다. 중간중간 하락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저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세력놈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장 2년에 걸쳐 매집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되자 타이밍을 잡아 급등을 시킨 것입니다.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저런 놈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력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놈들의 생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만 주구장창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매집봉입니다. 주가를 한껏 끌어올린 후 개미들이 따라붙자 놈들은 자전거래로 주가를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세력놈이 하루 동안에 다 받아먹은 것입니다. 개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매집봉을 보고 가끔 예측샷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놈들이 본격적으로 핸들링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날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포놈이 아무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기습적으로 주가를 펌핑시킨 결과입니다. 놈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쉽게 주가를 끌어올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반면 다음날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주포가 그것을 다 받아먹은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틀 동안 주포가 손을 놓고 지켜본 것이 거래량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핸들링을 했네요.
하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거의 다 나간 상황입니다. 반등의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 더 빠질 수도 있으나 주포가 곧 핸들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관종에 넣어두시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피보나치 지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가 윗꼬리 최고점은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 피보나치 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위의 음봉이나 윗꼬리는 일종의 허수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0.5 구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캔들이 0.382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네요.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골파기 지점은 진리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골파기 지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캔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바로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큰 오빠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앞에 음봉 2개를 잡아먹은 캔들입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고 다음날 장중 대응이 가능했다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오늘 발생한 마지막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서 상승 반전을 알리는 캔들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간 상황입니다. 살 사람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위에 강력한 매물대 저항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주포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저 저항 라인을 돌파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후에 진입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늘 욕심없는 관찰자의 입지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정확히 진입해서 먹고 빠지면 그만입니다. 요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관찰자에게는 타점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에 단타로 들어가 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먹을 게 널려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선택장애에 걸릴 정도입니다. 꾸준히 공부해 가시면서 그냥 다 보이는 경지에 도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친 폼으로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